안녕하세요. 이소영 의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고속도로가 어딘지 아십니까? 윤석열, 김건희 정권 등장 후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언급된 고속도로는 아마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일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의 수상한 종점 변경에 대해 진작 밝혀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단죄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퍼즐 딱 하나 남았습니다. 윤석열 파면과 함께 그 남은 퍼즐 하나가 맞춰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웠는지 국정감사도 거부, 특검도 거부, 경찰과 감사원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오로지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어렵게 진실을 밝혀왔고,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용역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정황과 자료 조작을 발견해서 국토부 자체 감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나 훌쩍 넘은 올해 3월 11일 국토부는 드디어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토부와 도로공사 직원 7명에 대해 징계 등의 처분 권고를 내렸습니다. 국토부 스스로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을 하며 그 전후로 내뱉은 말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업이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겠다. 괴담, 거짓 선동에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겠다.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악마와 선동을 끝까지 하려는 게 지금 민주당의 태도다.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이번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가 중요한 것은 원희룡 장관이 당시에 그토록 당당하게 말했던 주장들을 모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야당과 국민들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라 했고 소모적인 정쟁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검증을 받겠다고 큰 소리 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국회와 국민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토록 자신있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용역사가 국토부로 제출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과업 수행 계획서 중 4페이지 분량이 삭제된 채로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다. 4페이지 분량이 삭제된 채로 국회에 자료가 제출됐고 홈페이지에도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국토위 국정감사 중에 동료 의원들이 밝혀냈습니다.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한 조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국토부 자체 감사에서 확인되고 지적된 부분이 바로 이 4페이지에 대한 삭제, 즉 조작입니다. 지워져서는 안 될 문서가 지워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토부는 무슨 내용이 저 문서에 담겼길래 공무원들이 문서를 삭제하고 공개한 것일까요?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지워진 문서에는 바로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를 봐주시면 이 페이지는 누가 옆에서 좀 도와주시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제가 옆에 들어드릴까요? 네, 괜찮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삭제하고 공개한 바로 그 삭제 페이지 중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내용은 기존 예타에 담겨 있었던 내용이고 추진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용역사가 과업수행 계획서에 새롭게 담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라고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왜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려고 했을까요? 누구라도 뭔가 감추고 싶어서 문구를 삭제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종점부에 공사하기 어려운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면 기존 종점 부근 다른 위치에 종점을 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점 변경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문서 조작은 언젠가 징계받을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알면서 이들은 이 페이지를 지웠습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최근에 종합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가 저 문서를 지웠다는 사실을 국회가 최초로 알게 된 시점은 2023년 10월 12일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였습니다.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용역사의 노선 변경 담당 상무가 국토부의 지시를 받고 본인이 문서를 삭제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직후 민주당 허용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선을 삭제한 용역사에서 용역 착수 보고를 하기도 전인 2022년 4월 이미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종점 변경안을 PPT로 작성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장표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4페이지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난 직후 용역사에서 같은 시기에 내부에서 작성하고 있었던 PPT 슬라이드, 새로운 노선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냥 종점을 변경한다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양평 IC 가로하고 강상면으로 종점부 변경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같은 시기에 작성된 내부 자료에 명확하게 등장해 있습니다. 즉, 용역사가 국토부로 제출한 용역 계획서에는 단순히 종점부 변경을 검토한다고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드러나고 공개된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면 용역에 착수하기 전 2022년 4월부터 강상면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다 모여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후에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논란이 되고 나서 국토부가 자료를 공개하면서는 문제될 수 있는 종점부 변경 검토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페이지를 삭제하고 조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조작의 내용이 이번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말처럼 이것이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었다면 국토부는 왜 당당하지 못하게 문서를 지웠을까요? 거짓 해명은 국토부와 윤석열 정권이 했던 것이 아닐까요? 지금 돌아보면 원희룡 장관의 과도한 발언과 행동들이 오히려 범인이 죄를 숨기기 위해 했던 과한 제스처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문서를 지워가면서까지 종점 변경 계획을 감추려고 했다면 도대체 누가 왜 국토부를 움직여서 종점을 바꾸려고 했을까요? 그 답은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중요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시한 결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원희룡 장관이 했던 말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중 하나,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은 김 여사가 보유 중인 땅이 선산이기 때문에 또 비탈진 땅이라서 개발이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처분하기 어렵다는 원희룡 장관의 주장은 알고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김 여사 일가가 오랫동안 보유해온 강상면 일대 선산 토지는 개발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힘든 땅이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일반인들은 선산을 처분한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준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지 다른 궁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일가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부동산 개발의 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매매하기 힘든 선산 땅을 최대한 몸값을 끌어올려서 팔아먹을 방법, 일반인들은 상상하지 못할 방법,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최종적으로 주장한 바와 같이 바로 그 방법은 토지 보상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의 모친인 최은순 씨는 이미 토지 보상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2001년 충남 아산시 일대 토지를 매수했다가 불과 3년 만에 대한주택공사의 토지가 수용돼서 약 100억 원대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산시 일대의 다른 땅이 국가의 철도 사업으로 인해 수용되면서 또다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평군 강상면 종점 부근에 있는 땅이 2005년에 토지 수용이 되었는데 토지 수용을 미리 알았다는 듯이 수용 직전에 지목 변경과 필지 분할이라고 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작업을 통해 땅값을 높였고 높은 값으로 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5년 국토부의 중부 내륙고속도로 건설에 의해 토지가 일부 수용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토지 보상의 달인. 토지가 보상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될 토지를 매입하고 용도를 변경해서 땅값을 올려본 유경험자. 오랫동안 처분하기 힘들었던 양평의 선산 땅 근처로 강남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기대감. 때마침 사위와 남편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된 시점. 선산 땅뿐만 아니라 양평 일대 보유 중인 김건희 일가의 땅값을 올려줄 절호의 찬스. 이 모든 것의 답은 오로지 하나. 바로 옆 동네에 종점이 생기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내 선산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추적을 해보니 정말 기가 막히게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변경 종점은 선산 땅을 그대로 관통하지 않고 선산 땅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빨간 선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변경된 노선 종점부이고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바로 이 위치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얀색 도로를 지나가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도로를 막아서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위치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변경 종점이 흘러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놓고 선산 땅을 지나가기는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지만 돈벌 국민은 다 해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높은 보상을 위한 사전 작업, 지목 변경과 필요한 필지 추가 매입 등은 이미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도로가 끊기게 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양평고속도로가 선산 근처로 가게 되면 또다시 보상을 받고 골치 아픈 선산에서 엑시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기존에 사용하던 진출입로가 차단되어 부상된 사례가 실제로 존재했고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00억 원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처가는 대한노선 종점 부근에 2024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17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금액의 크고 작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땅들이, 바로 이 땅들이 이런 식의 토지 보상이 아니면 처분하기 어려운 매우 가치가 떨어지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수자도 없고 세금만 나가는 이 골치 아픈 땅들을 일시에 처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예타가 통과되어 사업 추진이 확정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 병산리로 오는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종점을 옮겨야 할 동기가 너무나 명확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여사에 대한 악마와 선동을 정권 끝까지 하려는 게 지금 민주당의 태도다. 원희룡 장관이 했던 말입니다. 김건희에 대한 악마와 선동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 일가의 만행을 정확하게 찾아낸 것인지는 이번 파면이 탄핵으로 마무리되고 나면 명확해질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정권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계엄을 하는 사람들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겠다는 판단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탄핵이 되고 정권을 바꿔서 이 사건의 진실을 빨리 밝혀내고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단행한 사람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감사원도 수사기관도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탄핵과 정권 교체만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열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